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수능 수학이 변하고 있습니다. 수능 수학의 변화에 발맞춰 우리 수학 수업에 관련된 팁들을 드리고자 저희가 뭉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용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 EBS 수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남다른 치밀한 결정의 남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기도 남한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EBSI에서 수학 영역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최은진입니다. 네, 선생님. 이제 마지막 4부입니다. 네, 아쉽네요. 네, 4부예요. 벌써. 네. 3부에서는 공통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제 우리 마지막 4부의 이야기를 선택 과목. 선택 과목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률과 통계. 네. 네. 그리고 미적분. 네. 그리고 이제 Q&A라고 저희가 네. 또 이름을 붙였는데요. 아마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이런 상황들, 또 질문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여기에 또 이제 기하에 관련된 얘기도 간략하게 할 수 저희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확률과 통계부터 한번 네. 시작해 볼까요? 네, 선생님 네. 제가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지금 확률과 통계랑 그 미적분 선택자가 거의 반반 정도 되거든요. 처음에는 사실 확률과 통계 선택자가 좀 더 많았다고 본다면 지금은 기하는 이제 더 좀 쪼그라든 느낌이고요. 미적분 선택자가 확률과 통계에 비해서 조금 앞서 있는 느낌이기는 해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률과 통계가 아무래도 학생량이 좀 적고 학생들이 좀 더 미적분은 엉덩이를 딱 붙이고 좀 오랜 기간 동안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반면에 확률과 통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케이스를 잘 구분하고 꼼꼼하게 잘 분류해서 경우의 수세기를 잘 하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또 고득점을 할 수 있는 분야라서요. 또 선호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과목에 대한 니즈가 좀 이제 그래도 한 절반 정도는 있는 것 같고 학교 현장에서 아마 많이 선택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두드러진 특징이 그러니까 뭐 1학년, 2학년 때 그 수학 공부를 열심히 안 했어요. 맞아요. 기초가 없어도 할 수 기초가 있는 없어. 과목 그렇죠. 중에 하나인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래서 3학년 때 이제 확통으로 전환하는 학생들도 좀 있을 것 그렇죠. 같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학생들이 어떤 것에 지금 포인트를 두고 학습을 해야 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지도를 해주셔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또 단원별로 얘기를 네. 진행해 보려고 하거든요. 우선이 세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우선 경우의 수와 확률이 가장 고난도 문항들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하고요. 요 두 단원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단원 모두 원순열이나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중복순열, 중복조합, 이항정리 이렇게 이제 골고루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 중에서도 원순열은 사실은 한 2년 전, 3년 전에는 좀 매번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은 조금 빈도는 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잊어버릴만 하면 나오고 있는 그런 주제라서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은 주제로 또 이항정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학생들이 좀 더 새롭게 배우는 유형인 중복순열이나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 이게 좀 고난도로 나오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28번이나 30번 문항으로 많이 나오고 그 있습니다. 함수의 개수 이런 것도 이제 되게 많이 나왔던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게 딱 네. 이런 문항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문항들이 좀 고난도로 학생들이 좀 고민을 해서 케이스를 분류해야 되는 그런 유형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한 이제 확률 단원으로 가게 되면요. 확률의 기본 계산이나 성질을 이용한 그런 계산들에 대한 문제들 당연히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확률의 계산에 있어서 독립시행의 확률 잊을 수 없죠. 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고 조건부 확률. 사실은 이 부분이 문제를 이것저것 섞어서 내기에 너무 좋고 고난도 문항으로 내기에 참 좋은 주제라서요. 그 조건부 확률 문항이 좀 빈출이죠. 네. 네. 맞습니다. 네네. 주의 깊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통계 단원 같은 경우는요. 이산확률 변수, 연속확률 변수,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 좀 골고루 나오고 있는 분위기긴 한데요.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주로 이제 평균이나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구하는 유형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너무 어렵지 않은 유형으로 문제가 나오되 낯선 유형들을 다소 시도하고 있는 느낌은 있습니다. 저 그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 문제가 네네. 있어요. 작년 수능, 2024학년도 수능. 그 문제도 있었고, 네네. 최근에 네. 나왔던 거 뭐죠, 그거? 9월 모의평가. 네, 그 이항 분포를, 네, 정기 맞아요. 분포를 근사했던 문제. 네, 그게 네. 이제 과거에 유행했다가. 맞아요. 네. 선생님 그 말씀 잘하셨어요. 네. 사실 제가 그건 준비한 시트에는 없긴 합니다만, 네. 최근에 이제 나오는 문제의 유형들 중에 약간 그거를 레트로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오래된 기출들. 그러니까
오래된 기출들은 보통 교과서 연습 문제에 많이 실리거든요. 네. 변형해서. 네. 그런데 그런 문제들이 29번 정도의 위치나 네. 혹은 27번 이렇게 좀 아주 어렵지는 않은데 한 중난도 이상의 문항들 그런 위치에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게 확통에서만은 아니에요. 미적분도 맞습니다. 그렇고 다른 네. 과목에서도 네.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조금씩 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눈치를 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의 결이 네. 좀 이제 공통적으로 이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골고루 공부를 해야 되는 특징이 더 있는 것 맞아요. 같습니다. 기존의 기출도 너무 중요하게 네, 다뤄야 네.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이제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교과서 열심히 공부하고 연습 문제까지 꾸준히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학교 현장에서 잘 지도를 해주시면 학생들이 그런 문제에서는 강점을 보일 수 있고 또 그런 문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 중에 그렇죠.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고득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어서 통계 네, 2번, 통계는 3번. 그래서 정규 분포, 표본 평균의 분포도 이제 골고루 매번 나오고 있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모평균의 추정도 빼놓지 않고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서요. 그렇죠. 이렇게 골고루 공부를 좀 해야 된다는 부분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네. 자, 이제 경우의 수에서 중복조합이나 이항 정리에 관한 내용, 그 중에서도 저는 중복조합에 대한 문제를 좀 가져오긴 했는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사실은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떤 주제에서 나왔다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문제의 흐름이나 느낌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최고난도 문항이 좀 다소 이렇게 좀 난도를 낮춰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 되면서 이 확률과 통계 과목의 특성상 실제로 일일이 세면서 꼭 공식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하나씩 세면서 답이 나오는 경우들이 좀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가 딱 그런 유형이에요. 네. 그래서 공식을 이렇다하게 이용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시도하다 보면 답으로 갈 수 있는 문제의 난도를 낮추면 그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공식을 이용하면서도 풀어보고 비슷한 맥락인 것 같아요.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공식도 이용하면서 체계적으로도 풀어보고 내가 직접 하나씩 세보면서도 풀어보고 케이스를 구분하고 빠지지 않게 셀 수 있는 연습들을 해나가는 것들이 확률과 통계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 시간에 대한 압박을 네. 좀 내려놓고 네. 예, 공부할 때만큼은 네. 꼼꼼하게 좀 이게 수용도를 그려가면서 카운트하는 게 맞아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게 또 주관식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거 빼놓고 한두 개 안 세면 이제 답으로 못 가는 거잖아요. 바로 다음 문제가 좀 그런 유형이긴 한데요. 복잡한 케이스 분류가 나오면서 작은 실수에도 답이 이제 엇나가는 경우죠. 네. 확률과 통계의 가장 큰 맹점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이 가장 고전을 한다고 한다면 주관식으로 나왔을 때 그게 답이라는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요. 시험장에서 나오면 학생들은 전부 다 내가 답이라고 우기죠. 참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수학 교사 입장에서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만약에 학생들이 물어보면 선생님 무슨 과목이 가장 어느 부분이 어려워요? 확률 같은 게 학생들이 쉬워하는데 네. 저는 확률 같은 게 가장 어려운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사실 이 네. 문제도 선생님 30번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이게 110을 기준으로 답이 110인가 그랬거든요. 아. 그런데 그때 112를 기준으로 저도 실제로 처음에 풀었을 때 110이 나왔었나 109가 나왔었나 그랬던 것 같고요. 네, 학생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선생님들도 왔다 갔다 한두 개 차이로 답이 엇나갔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할 때부터 주관식에 대비해서 좀 꼼꼼하게 빼놓지 않고 셀 수 있는 연습들을 좀 시켜주셔야 학생들이 이런 문제들이 강해질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확률과 통계 잘 살펴봤고요. 네. 미적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미적분이네요. 네. 네네. 미적분 이제 다 아시다시피 수열에 극한 미분법, 적분법 이렇게 네. 단원이 세 세 개인데 단원이죠. 저는 이제 두 가지씩 준비를 했어요. 아, 그래서 네. 앞에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열의 극한의 계산, 지수로그 삼각함수의 계산, 치환적분, 부분적분, 넓이, 부피, 포함 이게 다 계산 문제들. 계산이네요, 다. 네, 대부분 이제 2, 3점짜리 항상 빈출되는 네, 네. 그런 얘기들이다라고 네, 볼 수 네. 있고요. 네, 네. 이제 이번에 급수의 합의 계산 이것도 다 계산이고 미적분이 아무래도 계산이 있다 보니까 계산이 많죠. 네. 그런데 제가 이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네. 미분법이 2번입니다. 합성함수, 음함수, 역함수 여러 가지 미분법. 네, 이 여러 가지 미분법이라는 거를 이제 별도로 보지 않고 하나로 우리가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유기적으로 얘기를 좀 연결해서. 네. 그 이제 기출의 예시를 좀 보여드릴 네. 예정이고요. 그다음 이제 최고난도로는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여러 가지 함수의 추론 제가 이제 예시로 들진 않았지만 네, 네, 네. 예, 과거에는 이제 미분법에서 도함수의 활용, 이제 수학 네. 2와 비슷한 결로 네, 맞아요. 최고난도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네. 지금은 적분법과 연결해서 네. 네, 여러 가지 개념을 묻는 이제 그런 형태도 나오는 것 같고요. 뭐 정적분으로 나타내어진 함수와 도함수의 활용을 섞는다거나 네, 네. 그런 트렌드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예시를 좀 살펴볼게요. 네.
우선 수열의 극한에서요. 이 급수의 계산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보통 우리가 전통적으로 급수하면 등비급수의 활용. 맞아요. 네, 도형 문제가 한 한 3년 6년 전, 전까지 3년 전. 그렇죠. 계속 출제가 되다가 네, 네. 최근에 이제 안 나왔어요. 맞아요. 네, 이제 도형 문제가 근데 도형 문제가 안 나왔다라고 해서 뭐 앞으로도 안 나올 거냐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당연히 기존에 나왔던 빈출의 형태도 공부를 해야 되겠지만 네, 네. 이제 최근 트렌드는 그 도형의 문제 대신 네, 이런 문제 이게 대표적인 그 예시가 되는 것 같은데 네, 네. 등비급수의 계산을 네. 이제 물어보는 문제잖아요. 네, 근데 네. 이런 경우는 수학원의 등비수열과 네. 그 개념을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네. 네, 이제 공비의 특징들을 파악해야 하는 문제들. 네. 자, 아무래도 이 확률과 통계하고의 네. 큰 차이점은 네. 수학원, 수학2의 학습이 안 되면 맞아요. 네, 미적분의 고난도 문제를 풀 수 없다. 네. 네. 저는 좀 그런 느낌도 받은 것 같아요. 이게 최고난도 문항의 난도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게 등비급수 이런 부분은 등비수열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수1의 아이디어가 자꾸만 나오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수일을 맞습니다. 열심히 한 학생들은 또 유리한 것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들을 살려서 수원과 좀 유기적인 지도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나왔던 9월 모평 29번도 음. 그 급수의 합을 계산할 때 소거되는 그런 부분도요. 맞아요. 사실 수학 기억나요. 원에서 네. 그 여러 가지 수열의 합, 시그마를 소거하는 그런 과정들.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이제 연결이 되지. 비슷하게 않나. 연결이 되죠. 네. 아, 수원이 중요하다. 너무 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아요. 네네. 자, 미분 단원으로 가보겠습니다. 한 가지 예시를 더 갖고 왔는데요. 네. 여러 가지 미분법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네. 라는 건데 네. 사실 이 문제는 학생들이 요 FS라고 하는 부분과 네. 예, 요 GT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왜 FS가 GT지? 이런 의문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죠. 네, S에 관한 함수인데 얘는 T에 관한 함수. 어떻게 둘이 같을 수 있을까? 라는 것이 시작점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S와 T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네. 물론 이제 풀이의 방식 기본 원리는 똑같겠지만 네. 그 계산의 결이 이 세 네.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원리는 같지만. 네. 그렇죠. 근데 이 문제가 정말 저는 이제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게 학생들한테 이 문제 한번 풀어봐라고 시키면 이제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은 가장 이제 깔끔하고 쉬운 계산 이제를 네. 보여주고 끝낼 네네. 거란 말이죠. 네네. 근데 이제 좀 중위권 이하의 학생들은 네네. 변수와의 관계를 놓치거나 네. 계산을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맞아요. 해결이 안 되는 네, 친구들이 있을 네, 겁니다.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는 이게 저 같으면 네. 얘를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한번 보여주고 네. 음함수의 미분법으로도 해결 과정을 보여주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역함수의 미분법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같은 결이니까 네, 네.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풀이는 보여주고 학생들이 시도해 봐야 하는 문제다. 네, 이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 네. 이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하다 보면 비슷한 결의 다른 문제는 좀 더 쉽게 느껴질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하나만 제대로 이제 여러 가지 풀이로 해보면.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네, 생각이 네. 들고요. 또 하나의 비슷한 예시를 하나 갖고 오긴 했습니다. 네, 이 28번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fx 이퀄 t를 만족시키는 x의 최소값이라고 했는데 앞에하고의 차이점은 얘는 변수의 관계가 그냥 보이죠. 맞아요. 좀 네. 담백하게 보이죠. 그렇죠. 네네. 또 기출에 있었던 형태이기도 맞죠. 하고요. 너무 흔하게 나왔던 네. 그런 아마도 표현이긴 하죠. 네네. 보통 많이 연습하는 문제가 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네네. 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이제 앞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는 좀 다양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고 이 문제는 좀 전통적인 기출의 형태가 반영된 문제다. 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합성함수, 음함수, 역함수 미분을 골고루 활용해서 이게 사실은 미적분의 고유의 영역이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산을 꼼꼼하게 하고 뭔가 변수를 좀 바꿔가면서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사실은 이 사고력을 좀 감하면서 사고력 문제들을 좀 이게 좀 낮추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대두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네, 저는 맞아요. 미적분에서 네. 좀 들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년에 24학년도 수능의 27번 문항도 계산은 많지만 변수를 가지고 계속 그 레벨 3 미분하는- 1번 연계했던. 네, 맞아요. 그런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그 느낌들을 좀 선생님들께서 좀 캐치하시고 학교 현장에서 지도하실 때도 이런 계산들을 학생들이 변수를 헷갈리지 말고 연습하는 거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미분법을 좀 유기적으로 네. 연결해서 학습하는 거 이런 거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또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미적분 과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네. 네, 우리가 이른바 이제 Q&A. 네, 로 네. 준비했습니다. 자문자답이긴 합니다만, 네, 학교 현장에서 충분히 이런 상황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첫 번째 살펴볼까요? 네, 선생님 그 학교에 보시면 1학년 수학이 좀 부족한 학생들 있잖아요. 네. 3학년 학생인데 그런 학생들 어떻게 지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수준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이제 1학년 수학의 네. 베이스가 좀 많이 안 돼 있는 친구다. 많이 안 돼 있는 친구는 알아서 좀 안 하더라고요, 저희는. 네. 근데 뭐 근데 네. 덜어 네, 네. 이제 또 3학년이 됐으니까 뭐 학년 새로운 초에 마음으로. 있어요. 와서 있긴 선생님 있죠. 저 네네. 1학년부터 다시 공부하고 싶은데 어떻게 공부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거든요. 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1학년 수학을 아주 이제 체계적으로 A부터 Z까지 쭉 하면 좋겠지만 네. 사실 고3 수험생이라는 그 네네. 시간이 1년도 안 남았잖아요. 네네. 그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제 간접 출제 범위가 네.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나 어떤 계산 과정 정도만 해도 네. 충분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어떤 좀 두꺼운 개념서를 공부하기보다는 훑고 가는. 예, 예. 그렇죠. 이제 간략한 형태의 네, 빨리 훑고. 예, 그렇죠. 직접적인 시험 핵심만 범위를 공부할 수 공부하라는. 있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좋은 팁인 것 같아요. 네, 또 반면에 드문드문 좀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친구들. 맞아요. 그런 예를 들면 친구들은 아까 뭐 부정 방정식 푸는 문제 네. 이런 것들 뭐 네. 구멍 나서 그 네. 부분에서 막히는 친구들 네. 시간 오래 끄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제 생각에는 그런 학생들은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도 문제를 풀다가 보일 거예요. 네. 또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지도하실 때도 우리 학생들이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어려워하는구나가 캐치가 되실 거라고요. 좀 네. 공통적으로 많이 네.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저는 그런 것들을 꼭 시간을 많이 들이지 않더라도 시간의 일부, 뭐 5분, 10분 이렇게 해서 뭔가 특강처럼 매 시간 조금씩 구멍을 메우는 연습을 우리가 시켜주는 이제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강의 준비하면서 많이 그런 거 하잖아요. 네네. 온라인 강의를 할 때도 그렇죠. 예를 들어 네. 중간에 뭐 원의 접선이 필요하다. 네. 이제 고1 수학인데 어. 원에 접하는 상황은 이게 뭐 접선과 어. 그 중심 사이의 거리가 반지는 것 그렇죠. 같다라는 아이디어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그렇죠. 네네. 상기시켜 준다거나 그리고 중간중간에 뭔가 특강식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말씀이신 그래서 거죠. 이제 거꾸로 구멍을 네. 메워가도록 이렇게 네. 학교에서 좀 리드해 가주시면 네. 학생들이 자기가 부족한 것들 좀 서서히 메꿔가면서 또 아이들이 부족한 것들은 다 비슷하거든요. 많이 잊어버리는 것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연습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네네. 문해력이 부족하다. 어떻게 지도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네. 이 문제. 선생님 이거 풀어보셨나요? 저는 선생님이 이 문제 처음에 이제 우리 원고에 네, 오셨을 때, 네. 한 번 읽고, 네. 뭐지? 그래서 한 번 이게 더 읽었어요. 문제입니다. 네. 네, 지금 정말로. 한 번 읽고, 이게 만들어지나? 네. 한 번 더 읽으면서, 이게 중복해서 숫자를 선택할 수 있구나. 네. 그제서야 깨달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좀 오래된 문제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문제를 가져온 이유는요. 학생들이 이거 공식을 이용해서 뒤에 문제 해결하는 거는 공부한 학생들은 해요. 근데 처음에 주도적으로 전략을 세울 때 케이스를 구분할 때 어떤 숫자는 되고 어떤 숫자는 안 된다는 거를 자신의 문해력을 이용해서 얘를 캐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각각의 홀수를 선택하지 않거나 한 번만 선택한다. 각각의 짝수는 선택하지 않거나 두 번만 선택한다. 이 말을 보고 1, 2, 3, 5, 5 이런 건 되나? 1, 2, 2, 4, 4 이런 건 되나? 약간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짜야 되는 건데 이건 이제 아이들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수학과는. 이게 참 요즘은 이 문해력을 요구하는 문제들이 많아서 네. 이 조건이 이런 식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네, 좀 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지도하실 것 같아요? 뭐 책을 많이 읽어라라고는 고3인데.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저는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 학생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학교도 잘 갔는데요. 이 학생은 어떤 스타일이었냐면 문해력이 좀 부족하다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분석해 가면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에 대해서 본인이 자꾸 체크업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걸리는 부분들은 자꾸 표시해 가면서 나가고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많이 걸리는 문제들을 띄워놓고 같이 고민하는 연습들을 해 나가면 직접적으로 뭐 독서량을 늘려서 뭐 이런 건 어렵지만 직접적으로 이제 수험생에게 맞는 지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문제를 직접 띄워놓고 기출 분석을 같이 해봐라. 자주 등장하는 용어들을 좀 정리해봐라. 네. 이런 연습을 좀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중요한 꿀팁. 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선생님 기하 선택자 어떻게 네, 해요? 이게 기하 선택자 있나요 학교에? 많진 않아요. 한 반에 한 명 정도, 네, 한두 지금 명. 아마 전국적으로 5%가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 기하 선택이 뭐 좋죠. 뭐 나쁜 건 아닌데 네네. 이 자신의 장점을 정확하게 알고 선택해야 된다. 어떤 네. 특징이 있을까요, 기하는? 일단은 미적분하고 다른 점이 계산이 매우 간략한 대신 맞아요. 네, 그 직관과 어떤 그 사고력, 맞아요. 그 도형의 센스 뭐 이런 것도 그렇죠. 필요할 것 같고 네네. 저는 좀 다른 얘기로 심리적인 부분, 시험 불안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하 문제가 딱 보이면 두세 줄 안에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아이디어가 보이지 않으면 끝까지 안 보이죠? 안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당황해요. 네. 어렵거든요. 네, 네. 그렇다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내가 강점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네. 강점이 있다면 근데 선생님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는 있을 것 같은 게 기아 같은 경우는 이게 최고난도 문항을 혹은 뭐 중난도 문항을 이렇게 문항 바이 문항으로 비교를 해서 미적분하고 제가 좀 분석을 해보면 진짜 어렵다 하는 문항들을 보면 미적분이 좀 더 저는 어렵게 느껴지고 그렇죠. 기아 내에서 제일 네. 어렵다 하는 문항이 절대 난도로 보면 그것보다는 좀 난이도가 좀 맞습니다. 낮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공부를 한 양에 비해서 투입에 비해서 아웃풋이 좋을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나의 센스와 나의 감각이 기아 쪽이 아니면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것 같고 그쪽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각이 좀 뛰어나다. 그러면 기아는 저는 좋은 선택일 수는 있을 것 네.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적분과 기하를 동시에 공부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3월, 4월, 이제 6월까지 뭔가 좀 같이 좀 병행하다가 예, 연습해 볼 수 있는 또 여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예. 어차피 배우니까 그러니까요. 학습을 예. 하니까요. 그럴 때 그 이후에 선택해도 저는 네. 늦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네, 어차피 그래서 학교에서 진도를 이제 나가는 그런 거니까. 정도의 팁을 선생님들께서 학교 현장에서 주시면 학생들이 사실 기아가 많이 이제 안 하는 선택 과목이니까 그냥 바로 밀어놓거나 혹은 뭐 그냥 생각을 안 하거나 혹은 좀 궁금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도 좀 해주시면 아이들의 선택에도 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4부 과목별 학습에 대한 이야기, 네. 선택 과목까지 모든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네. 저희가 1부부터 4부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저희의 이런 작은 이야기들이 네, 네. 선생님들이 이제 교실 현장에서 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저희도 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잖아요. 같이 고민을 하고 또 그런 내용들, 정보들을 같이 공유하는 이런 시간을 또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 인사할까요? 네. 선생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지금까지 남치열 최은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